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재원 예산안 확정됐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핵심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이번에 대거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빠졌던 노점상과 같은 생계 곤란 계층에도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점상 전국연합의 최인기 수석 부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거리에서 음식이라든가 물건 파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노점상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네. 이 민주노점상 전국연합에 이렇게 속해 있는 분들, 이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우선 노점상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예. 이 길가 한 대에서 이제 물건을 버려놓고 장사하는 사람 또는 뭐 그런 장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점상은 이것보다 좀 더 넓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이동명 노점상도 있고요. 5일장 주변에 이제 노점상, 그리고 최근에 푸드카 노점상 늘어나고 있죠. 전통시장 주변의 노점상 등 굉장히 좀 다변화된 상태입니다. 네. 네, 저희 단체는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노점상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무래도 이제 회비 내고 공식적인 이제 활동을 하는 노점상은 약 뭐 2, 3천 명 정도 되고요. 예. 기타 이제 느슨하게 결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한 번, 두 개 정도 뭐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요. 네. 예.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그 지자체 등록되어 있는 한 4만여 명의 노점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등록 없이 영업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글쎄, 저도 이 4만 명이라는 그 실체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은 서울 노점상을 약 8천 명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희는 이거보다 좀 더 많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점상이 많았던 시절은 이제 80년대 뭐 이렇게 넘어오는데 많아도 그 3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4만 명가량의 허가된 노점상이라고 한다라면은 예. 서울이 뭐 허가되지 않은 노점상 포함해서 8천 명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가. 실제 그 허가받은 노점상을 상대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라면 네. 전국적으로 이 숫자는 굉장히 낮아지지 않겠는가. 실제 그 대상은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도를 통해서 4만 명이라는 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연합회에서 계실 때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 공식 집계 서울 노점상이 8천 명 미만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예. 코로나19 때문에 뭐 지난해 초부터 계속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피해들을 좀 입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선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특히 뭐 장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특히 외국인 방문이 많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주변이나 명동 그리고 홍대 등의 주요 상권에서 장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작년에 노량진 수산시장 농성장인 노량진 앞에 행정대 집행이 있었고요. 지금도 서울의 종로구 관철동 노점상이 그렇고요. 그리고 마포구 한전에 있는 노점상은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비켜달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편승해서 동의하면서 자리를 비켜줬더니 네. 거기다 화단을 설치를 했고요.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뭐 김포시 노점상, 안산 초지시장 5일장 폐쇄, 광주 푸른길 5일장 단속, 그리고 최근에 멀리 있는 함안의 5일장까지 네. 폐쇄를 시도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재난 시기에 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재난지원금 지급 가운데 이제 1차 때 보편 지급 때는 뭐 받으셨을 것 같고 그 외에 선별로 여러 가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것 이루어졌는데 노점상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됐었죠?
네, 맞습니다.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까? 예, 글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점상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죠. 뭐 이게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뭐 노점상이라고 하지 않아도 네. 우리나라의 국민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게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활동들을 쭉 해오셨다면서요, 그동안.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 당정이 더 넓게 지급하는 걸 좀 강조했던 것 같고 이래서 네. 노점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록된 노점상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받게 되고 네. 미등록 노점상은 빈곤층 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이번 그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요? 예, 우선 등록과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네.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편가르기를 좀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좀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도 보편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요. 네. 뭐 반드시 기존의 모든 노점상이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만 명이라는 숫자도 불분명하고 네. 실제 허가된 노점상은 이것보다 상당히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필요하게 노점상이라는 표현을 함으로 해서 쓸데없는 논쟁을 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 그러면 모든 노점상들이 네. 관리 대상에 편성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책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노점상 종합관리 대책으로 나왔는데요. 이때 나왔던 이 정책을 보면은 노점상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네. 기존의 장소에서 이면도로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요. 네. 품목은 현재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 장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떡볶이와 어묵과 같은 조림 노점상은 식품위생법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네. 이게 가능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이나 이런 조건들이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격한 재산 조사에 따라서 2년마다 허가를 하게 되고 탈락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치단체 정책이다 보니까요. 네. 해당 구에 거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차 크기나 형태 등의 규역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것은 허가를 전제로 한 규제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시행이 되고 10년이 경과가 되면서 서울에 있는 노점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지만 잠시만요. 하지만 다른 이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 모든 그 규제를 받고 일정 정도의 이런 그 약속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데 그것마저 좀 거부한다는 건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아마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뭐 노점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금을 내지 않는다든가 뭐 등록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뭐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노점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뭐 상거래 행위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삶의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직업입니다. 이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관련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단속에 시달리거나 벌금과 과태료를 내거나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좀 드리면 현행세법 안에서도 노점상과 같은 비공식적인 이런 경제 행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가령 노점상 행상 이런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
따르면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이 법의 취지가 사실 이제 이들의 세금을 걷는 것이 어렵죠. 뭐 이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정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도 있지만 네. 사실 노점상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네.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줘야 한다라는 넓은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좀 소개해드리고 질문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8669번님은 이번 기회에 노점상도 사업자 등록을 해주고 세금도 정확히 거두면 어떨까요? 그래야 서로에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 2095님은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분들도 당연히 재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5805님은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노점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예전에 그 미소금융이나 햇살금융과 같이 네. 그 서민을 위해서 이제 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뭐 증명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 건물 앞에 노점상을 할 경우 그 빌딩 사업자에게 이 장소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500만 원 이하의 뭐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예. 또 장사를 하는 모습을 찍거나 주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면은 이런 대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차용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질문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측에서는 뭐 고통 나누는 건 좋은데 임대료나 인건비를 내고 있는 우리 쪽의 지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자영업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이 문제가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노점상과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이 문제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고 또 단속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번에 4만 명가량의 그 지원금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냥 객관적인 자료가 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노점상 문제가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괜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쟁점이 약간 옆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사회가 어렵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사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배제 대상이 되고 뭐 이런 흐름도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노점상들이 우리 사회의 상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 어려운 분들, 약자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라든가 일부 뭐 보도에서 노점상만을 떼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정부와 여당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노점상 전국연합에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또 어떤 요구들을 더 해나가실 계획이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그 단체는 이제 아무래도 1980년대에 이제 노점상 운동과 사회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좀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뭐 이렇습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천문학적인 이런 군사비 이런 거 좀 축소하자. 그리고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사내 유보금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해놓은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환수를 하면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회운동 쪽의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저희들이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요. 민주노총이나 농민단체 그리고 빈곤사회연대와 같은 그런 복지단체하고 함께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개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네.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러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고 좀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노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네. 부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새롭게 재기하려는 시작으로 노점을 이용했을 때 많은 부분들에 좀 이렇게 격려를 보내주기도 합니다만 요즘 노점은 노점이 아니다더라. 너무 규모가 네. 커졌다더라. 오히려 규모는 커졌는데 세금만 탈루하는 건 아니냐. 이것만 안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좋지 않은 부분들도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제까지 제가 뭐 단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노점상의 숫자가 자연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네. 장사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물론 단속이라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허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공간 안에서의 어떤 풍물적인 요소도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 방편이라는 것, 이 점은 놓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점상은 저희와 같은 단체와 수십 년 동안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교육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제 공동체로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다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노점상을 규제하고 단속하기보다는 주드는 노점상을 오히려 사회에 역동적인 하나의 기운으로 도시의 어떤 긍정적인 기운으로 만들어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최인기 수석 부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